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백신도 맞아야 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MI 연구위원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죠.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어땠습니까? 지금 뭐 18일부터 두통 증상이 좀 있고 이제 입국 당일 이제 21일에 약간 피로감, 미열 증상, 단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원숭이 두창의 이제 전조 증상, 전구 증상이 보통 이제 발진 생기기 한 1에서 3일 전에 열이 나면서 두통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이제 그 임파선 종대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데 예. 비슷한 유사 증상이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비행기에서 옆자리나 앞뒤에 앉았던 승객의 경우에는 능동 감시하고 다른 승객들은 수동 감시하기로 했다는데 이 정도로는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그 역학조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이제 원숭이 두창은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냐면 그 환자가 결국은 나중에 발진이 생기고 그게 수포, 물집이 생기고요. 그 안에 농포, 고름이 잡히고 그게 나중에 딱지가 붙어서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 농포, 수포 안에 바이러스가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포와 농포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이게 구강에도 수포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구강에 수포가 생기게 되면 이 구강에 있는 수포가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되면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주된 전파는 그 수포와의 접촉, 또 하나는 아주 드물지만 이런 호흡기 쪽의 전파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그분이 입안에 수포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밀접 접촉자를 좀 넓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없었고 이제 다른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수포도 아직 생기기 이전 단계 경미한 증상이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예.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세 가지 위험 형태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예.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은 이제 적절한 이제 백신 접종이나 이제 능동 감시를 한다는 거고, 이제 저위험군은 이제 수동 감시만 하기로 한 건데, 이제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접 접촉이 있었거나 성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중위험군은 보호 장구 없이 이제 진료를 보는 의료인 이런 정도에서 이제 위험 수준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발진의 위치, 증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따라서 그거는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마다 대상자가 달라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환자 상태에 따라 좀 조치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의심 환자가 2명이었는데 1명 수두로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까?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수두나 이제 그 원숭이 두창이나 둘 다 이제 물집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초기 전구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열 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건 비슷한데 이제 예. 발진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원래 원숭이 두창은 그 이제 바깥쪽, 그러니까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바깥쪽에 이제 보이는 쪽에 잘 생긴다 그러면 예. 수두는 얼굴부터, 그러니까 두피 얼굴부터 해서 몸통으로 갑니다. 중간에 위치하거든요. 이제 발진의 위치가 다르고요. 발진에 생긴 다음에도 생겼을 때 그 위치에 보면 원숭이 두창은 지금 원래 그 이제 같은 단계 발진이면 발진, 수포면 수포 요 같은 단계가 보이는데 예. 수두는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수두의 물집은 상당히 가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그 의료진은 어떤 그 중간 단계 한번 딱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전체를 보고 저 기가를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2022년 5월 이전과 이후에 지금 원숭이 두창의 증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증상이요? 네. 2022년 5월 이전에는 원래 원숭이 두창은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설치류나 영장류 또는 이제 야생동물이 이제 바이러스를 주로 갖고 있고 예. 사냥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하면서 걸려갖고 보통은 감염이 됐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났던 건데 지금 2022년 5월 이후에 지금 CDC 보고에 의하면 어제까지 42개국에서 3,30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들의 이제 접촉을 보면 야생 아프리카를 다녀온 적도 없고 예. 아프리카에서 온 동물을 접촉한 적도 없는데 사람 간 전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소아나 여성은 거의 없고 남성들이고 예. 발진이 원래는 이제 얼굴과 손발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성기나 항문 부분에 주로 발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촉과 접촉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이제 발진이 생기는데 그 접촉들이 지금 성접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존의 그런 양상과 그 발진 위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역학조사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그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잠복기에도 이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3주 정도의 상당히 긴 잠복기 동안 증상이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 처음 한 1에서 3 초기 증상이 그냥 감기 몸살 기운인데 그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발진이 돋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이런 전국이 이후에 발진이 돋고 이제 발진이 돋은 다음에 수포가 생기면 그 안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면서 그걸 접촉했을 때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예.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될 만한 통로 노출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잠복기의 그런 감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거의 극히 낮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하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2022년 5월 이후에 지금 그 아프리카권 바깥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조 증상이 있고 발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같이 섞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이게 조금 그 진단할 때 있어서 또 유의를 해야 되는 점으로 이제 다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진단 기법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가능합니까?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 바이러스의 진단은 지금 이제 리얼타임 PCR 그 이제 코로나19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정확하고요. 예.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른 검체는 사실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수포를 긁어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서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제 수포가 생기게 되면 그 수포가 원숭이 두창 수포라 그러면 거기에 접촉하면 사실 감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포가 있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또한 이 수포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딱지가 붙고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확진자가 사용했던 침구류, 예. 수건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아.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혹시라도 확진자가 이제 수포가 입안에도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호흡기 전파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더 넓은 폭넓은 그런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걸리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포 있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게 좋겠고 예. 또 이제 혹시라도 호흡기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숭이두창 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로나19 예방법 같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 역시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백신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은 없고요. 예. 그 이제 그 오르서폭스 바이러스 속이라는 그 바이러스에 이제 4가지 중요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두창, 원숭이 두창, 우두, 그다음에 백신이야 이 4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서로 교차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창이라는 질환은 사람 사이에만 전파되던 팬데믹을 일으키는 엄청나게 위험한 질환이었는데 사실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 세상에서 종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바이오 테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그 두창에 관련된 백신을 이제 지축을 하고 있는데 그 두창 백신의 원료는 두창 바이러스가 아니라 백시니아 바이러스라는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을 해도 두창, 원숭이 두창, 우두 모든 거에 대한 방어력을 다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두창 바이러스 백신이 1, 2, 3, 4세대로 나눕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과거까지 이제 1, 2세대까지를 이제 우리가 많이 써왔는데 예. 이 1, 2세대 백신은 복제가 가능한 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꽤 있는 경우가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부작용들이 있고 면역 억제자, 임산부, 수유부, 그다음에 또 뭐 아토피 환자, 습진 환자한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복제를 하지 않는 3세대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이제 상용화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달에 그 3세대 백신 500명분을 이제 확보를 해서 갖고 오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기 대상이 적고 부작용이 훨씬 적고 효과도 뛰어난 걸로 돼 있어서 일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면 3세대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또 또 이게 이제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적인 효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백신 그러면 뭐 우리 코로나19는 전 국민 백신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이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수포가 닿는 밀접 접촉이 아니면 그런 사실 전파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링 백시네이션이라는 포위 백신 전략을 사용을 해서 예.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아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위주로 접종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예방과 치료에 그런 도움을 받게 해서 지역 사회와 이제 벽을 쌓는 예. 그런 그 이제 면역벽을 쌓는 그런 형태의 링 백시네이션이 이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해외에서도 쓰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3세대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건 접촉이 있더라도 그 한 잠복기 요 정도 기간에는 그 백신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잠복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그 증상이 심지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백신 접종을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에게도 사실 백신 접종이 효과가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예.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상당수로 그냥 예방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걸릴 상황이라도 예. 이게 이런 백신 접종을 적절히 활용했을 때에 충분히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전염력은 낮습니다만 확진이 되면 그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뭐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치명률이 0.13%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 내외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에 그 원래 이제 풍토병 있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전형이 있는데 이제 콩고 분지형, 센트럴 그 중앙 아프리카형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10%를 넘나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아프리카형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아프리카 외에서 2022년 5월 이후에 유행하는 건 서아프리카형인데요. 네. 근데 지금 하나 특징적인 게 지금 CDC에서 지금 뭐 3,308명 뭐 이렇게 확진자를 지금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는데 지금 이런 비아프리카에 생긴 환자 중에서 지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돌던 그런 그 아프리카 그 원숭이 두창보다는 지금 현재 증상이 좀 경미하고 예. 그래서 치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WHO에서 이제 관련된 전국의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무슨 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상태가 뭐 선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원숭이 두창이 기존과는 좀 양상이 전파 양상도 좀 다르고 네. 증상도 다르고 치명률도 좀 다르고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도 좀 잘못됐습니다. 네. 원숭이에 주로 있는 게 아니라 설치류가 주로 옮기고 하여튼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질병명을 바꾸는 그런 그러게요. 것 작업까지도 아마 오늘 그 회의를 통해서 예. 같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치명률이 높은 게 발생한 국가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의료시설이 좀 열악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가만히 됐을까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확진자가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리고 치명률이 상당히 지금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이게 진단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뭐 RT-PCR 자체가 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치료에 있어서의 그런 의료 체계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 양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외생동물과 접촉했을 때 그런 밀접 접촉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프리카와 지금 그 비아프리카 지역의 치명률은 좀 여러모로 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증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서요. 이게 사실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쉬운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 변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이제 뭐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맨날 변이가 생겨갖고 뭐 매년 독감 백신 새로 맞아야 되고 코로나19 지금 백신 계속 변이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창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원숭이 두창에 이제 선조쯤 되는 두창은 사실 백신으로 전 세계가 소멸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이가 생겨도 이 기존의 백신들의 영향을 줄 만큼의 변이가 생기지 않고 결국 백신 접종만으로도 전 인류가 유일하게 종식시킨 유일한 병이 두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 역시 DNA 바이러스고 구조가 워낙에 크고 단단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일부 변이가 지금 보고는 되고 있지만 이런 변이 가지고는 뭐 크게 뭐 질병에 큰 영향을 받거나 그런 백신의 영향을 크게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라서 사실 변이에 의한 뭐 새로운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철저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있지만 막연하게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KMI 연구위원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